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준비를 해주셨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47원입니다. 지금 1250원대에 근접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 1250원을 이제 장중에 찍고 내려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찍고 내려온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249원 90전에 전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전날보다 이제 10원 이상 이제 오르는 만큼 어저께 좀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일단 장중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이제 2000년 3월 24일 날 1265원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어저께 이제 구두 개입을 좀 했습니다. 구두 네. 개입을 통해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가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상승세는 이제 달러 인덱스의 강세,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의 약세가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한때 101.7까지 기록을 하면서 코로나 초기 이후에 2년 만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한 그런 흐름 모습은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르는 겁니까? 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의 그러니까 영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파월 의장, 죄송합니다. 네, 파월 의장이 지난주죠. IMF 총회 연설에서 5월달 FOMC 회의 자체를 이제 네, 기준금리를 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기준금리를 이제 빅스텝으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5월 달에 이제 시장 금리가 지금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6월 이후에 어떤 형태의 이제 기준금리가 움직일 것이냐가 아마 시장의 관심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하는 이제 0.75% 인상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할 만큼 지금 기준금리에 대해서 향후에 좀 불확실성을 좀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비교적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지표 관련적으로 상당한 안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아마 6월에도 지금 뭐 0.5% 빅스텝 인상이 아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5% 인상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과연 이제 미국의 중립금리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게 아마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금리 같은 경우 이제 중립금리 수준까지 아마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을 하기에는 2.5%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FOMC 회의에서 오랫동안 뭐 4번 이상의 그런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요. 5월 달에 한 번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올 연말까지 나머지 5번 중에 3번 이상 올려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 된다 보니까 아마 기준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불안감입니다. 특히 중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뭐 상해가 봉쇄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이징도 일부 지역에서 봉쇄를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일 이제 사망자 수가 51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뭐 2년
코로나 이후에 작년 이후서부터 거의 사망자가 발생을 안 했는데 사망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직 같은 경우도 신규 감염자가 20명을 넘어서면서 일단 확진자 수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베이징의 차오양구에서 일부 지역에서 지금 위험 통제 구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PCR 검사를 이제 실시하고 있게 되고요. 상하이 전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하이도 처음에 일부만 봉쇄를 하다가 시 전체로 봉쇄가 확대됐습니다. 아마 베이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크게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그 위중증 환자를 관리할 만큼의 그 이제 의료 시스템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시장 전체적인 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구 대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도 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이런 봉쇄를 그에 따라서 경제 둔화의 가능성도 계속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위안화의 약세가 이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오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기준선, 그러니까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1250원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250원 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10년 이후에 두 번을 이제 그 1250원 선을 넘어선 이후에 그 하락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세 번 정도 지금 1250원 선에 지금 근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이 이제 네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그 1250원 선이라는 부분이 뭐 심리적으로 상당한 좀 주요성을 갖게 되고요. 만약 1250원 선을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1270원, 80원 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중국 내기의 투자 자금이 예상보다 좀 빨리 지금 해외 유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이제 384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7조 3천억 정도의 그 주식 채권 이제 자금이 해외로 이제 순 유출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만치 않은 금액이 지금 유출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이머징 펀드의 중국 비중이 기존에 이제 40%에 육박했었던 게 지금 29%대까지로 지금 하향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뭐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이번 달까지 지난주까지 국내 시장에서 12조 넘는 그런 이제 순 매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보면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좀 외국인 입장에서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원화 환율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약세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1250선이 지지선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1250선이 뚫리면 1280선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원달러 환율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출에 좀 유리한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정설로 이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 약세를 보이면 이제 원화의 수출 대금이 원화로 바뀔 때 수익이 좀 더 확대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어저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런 환율 수혜를 뭐 톡톡히 봤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좀 더 비싸지게 원화 기준으로 좀 더 비싸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의 이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그 효과를 이제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이제 외국인들의 유출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슈로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그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원화의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외국인 매도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한 1,200원대
이하로 아마 다시 원화 환율이 하락을 해야 아마 순매수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1,200원 아래대군요. 네, 예, 그렇죠. 그래야 아마 외국인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전이가 되는 업종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뭐 수입 원자재 가격과 좀 무관한 그런 업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통신이나 아니면 정유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통신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에 상대적으로 덜 이제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니까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청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 그걸 반영을 하게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S-오일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정유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석유류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수익이, 그러니까 관련된 그 마진이 17.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주가 13.9달러에 비해서 뭐 상당히 급등을 했고요. 지금 뭐 복합 정제 마진의 BEP가 한 4달러 수준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보다 한 뭐 4배 이상의 지금 뭐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유 회사에서 보면 상당한 수익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복합 정제 마진이 아마 한동안은 좀 더 상반기 내에는 아마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일단 뭐 하반기에 뭐 경기 둔화에 따라서 석유류 제품의 뭐 수요가 좀 줄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상반기 내에는 아마 강한 흐름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원화 약세는 기업 수익성 악화와 물가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심주로 S-오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